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주말인 내일부터 전국에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39년 만에 가장 늦은 지각장마이면서 전국이 동시에 장마권에 접어드는 특이한 양상을 갖고 있는 장마인데요. 지난해 역대 최장 장마를 기록했던 것만큼 올해는 또 어떤 장마의 모습을 띠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웨더 방기성 예보센터장 연결해서 이제 다가오는 장마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부터 지금 전국적으로 동시에 장맛비가 내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국이 일시에 장마권이 드는 게 상당히 특이한 경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장마라는 게 제주도에서 시작을 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남부지방, 중부지방으로 북상해 오죠. 네. 기후 통계를 봐도 제주도는 평균 6월 19일에 시작을 하고요. 중부지방은 6월 한 24일경 시작을 하는데 올해는 이례적으로 전국이 동시에 장마권에 들었죠. 기상청이 장마 기록을 하기 시작한 것이 1973년부터인데 작년까지 48년 동안 전국이 동시에 장마권에 들었던 경우가 5번 있었습니다. 약 한 9년에 한 번 정도 동시에 장마가 시작을 하는데 올해도 이렇게 이제 전국이 동시에 장마권에 들었죠. 이런 원인은 일단 이제 북쪽에 차가운 고기압이 굉장히 강했어요.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장마 전선이 북상하지 못하다가 그저께부터 이제 서서히 북상했고요. 이때 이제 서쪽에서 들어오는 저기압의 비구름이 굉장히 넓어요. 좀 광범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같이 동시에 전국이 장마권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 지역별로 비가 얼마나 많이 내릴지도 궁금한데요. 이번 비는 내일 아침에 이제 제주도부터 시작돼서 이제 비구름대가 중부지방은 오후 중반,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이죠.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제 저녁 되면 전국 다 확대가 됩니다. 주말과 휴일. 중부지방 남해안은 이제 50에서 100mm, 많이 오는 건 15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리고요. 영남 지역이 이제 이번에 좀 적게 내립니다. 한 30에서 70mm 정도 예상이 되는데 특히 내일 밤에는 이제 중부지방으로 호우가 내리고요. 휴일 밤, 일요일 밤에는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국지성 폭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휴일에 좀 산간 계곡에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 취소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기상청에서는 최대 150mm 이상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거는 600mm가 내릴지 얼마가 더 내릴지 이거를 가늠하기 어려운 예보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죠. 이제 사실 작년 같은 경우도 강수량 차이가 이제 여러 군데서 많이 차이가 났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이번 비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 K웨더에서도 한 최대 150mm 이상이라고 예보를 한다는 것은 150mm까지 온다는 것이 아니고, 네. 그 이상 온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상한선까지 얘기한 것은 아니니까. 그래, 이번 같은 경우는 일단 내일 저녁부터 모레 오전 사이거든요. 주로 중부지방은. 네. 그렇기 때문에 150mm가 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일단 보는데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비가 내릴 것 같지는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지금 장마 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나요? 일단 이번에 이제 장마가 좀 늦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장마가 좀 길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장마가 늦게 시작했다고 늦게 끝나고 빨리 시작했다고 빨리 끝나는 게 아니고 네. 그때 기압계가 어떤 기압계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예상외로 굉장히 길어졌지 않습니까? 네. 다만 그리고 이제 기상청도 올해는 장마 종료 시기에 대해서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다. 발표를. 그래서 이제 일단 K웨더에서는 일단 장마 종료 시기가 평년하고 비슷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 한 7월 26일 정도 끝날 것으로 일단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장마 기간은 평균보다 한 일주일 이상 짧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 3주 정도 우리가 예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시작을 하면은 3주 약간 하루 이틀 정도 더 길어지는 그런 정도가 되겠죠. 이번 장마가 좀 지각장마라고 하는 특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예를 들면 야행성을 띌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이 야행성은 그럼 밤에 주로 비가 내린다. 이건 또 대비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대개 이 장마철에 집중호우가 가장 많이 내리는 시각이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죠. 그래서 야행성 장마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자, 이렇게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원인은 첫째, 이제 낮에는 지상이나 상층이 다 같이 더워지는데, 밤에는 상층이 먼저 식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 불안정이 강해지면서 비구름이 더 발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낮보다 밤에 수증기를 운반해주는 하층지의 특기류가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밤에 기온이 내려가면은 포화 수증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수증기들이 낮보다 더 빨리 빗방울로 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되게 늦은 밤에서부터 새벽 사이에 이제 강한 비가 집중되다 보니까 사실 미리 워닝하기도 좀 어렵고요. 네네. 대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장마철에는 이제 주로 이제 KBS가 지금 개난 주간 방송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KBS 방송 같은 걸 좀 미리 좀 청취를 하셔서 좀 위험한 지역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좀 미리 뭐 대피를 하신다든가 혹은 대비를 갖다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야행성의 특징을 가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대비가 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여쭙고 싶어요. 주말이나 산, 계곡에 놀러 가시는 분들, 네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지금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사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18년 지리산 계곡 때 엄청난 많은 사상자를 갖다가 발생을 했죠. 이렇게 대개 주말에 이번 주말도 그렇지만은 산이나 계곡으로 놀러 가신 분들이 많은데 일단 뭐 당장 내일 저녁에도 중부지방은 1시간에 50mm 이상 비가 내린다고 예보가 나와 있는데 네. 이렇게 장대비가 예보되면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계곡물이 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립될 가능성이 매우 크죠. 따라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주말에는 이제 가급적 야영이나 이런 산악 쪽 등반 같은 걸 좀 취소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만일 꼭 가시는 분들은 꼭 기상예보 참조를 하시고요. 네. 또 작년 집중호우 때 산사태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네. 그래서 산사태 호우가 이런 호우가 예보되면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밤늦게부터 새벽 사이 호우가 집중되기 때문에 이런 위험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산사태 위험 지역, 예. 축대나 옹벽 붕괴 위험 지역이라든가 또 침수나 범람 위험 지역이 있습니다.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산림청이라든가 이런 데 사시는 어떤 주민들께서는 좀 미리 그 전날 예보도 좀 들으시고 네네. 그다음에 KBS 방송은 계속하니까 이런 주간 방송사 뉴스를 듣고 좀 미리 대피를 하고 지자체들도 미리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산사태 말씀도 해주셨지만 땅 밀림 현상이라고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조 증상이 있습니까? 사실은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산사태 같은 경우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솟아오를 때, 또 평소에 나오지 않던 샘물, 또 지하수가 갑자기 멈출 때, 뭐 산울이 일부가 금이 가거나 내려앉았을 때, 뭐 산울림이라든가 땅울림이 들일 때, 이게 우리가 산사태 날 때 미리 대피하라고 하는 건데요. 네. 사실 땅울림, 산밀림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집중호우 때의 이런 산사태하고는 좀 구분이 됩니다. 산밀림 같은 경우는 토양층 또는 암석층으로 구성된 산빛달 빗달면에서 지하수 이것도 호우 때 발생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땅 속의 전단 저항이나 점착력이 약한 부분을 따라서 토층의 일부가 원형을 유지한 상태로 서서히 미끄러져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대개 산사태는 급속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이건 서서히 이동하기 때문에 인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산밀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산밀림 같은 경우는 대개 그런데 혈암이라든가 이암, 또 응회암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지대에서 거의 나타납니다. 네. 이런 지대에서 미끄럼면에 불투수층이 존재할 때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대개 우리나라 지질학적으로 이런 분류가 구분이 돼 있거든요, 대개. 네. 그래서 그런 지역을 갖다 지자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미리 구분을 해갖고 그런 지역 쪽은 미리 좀 경고를 해주고 이러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장마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올여름이 얼마나 더울지도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벌써부터. 올해 여름은 얼마나 더울까요?
일단 지금 이제 문제는 이제 지구온난화로 해서 이제 계속 기온은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올 여름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장 큰 게 일단 지구온난화로 해서 기온 상승하는 것. 지금 6월 같은 경우는 전 지구적으로 좀 난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서부나 사실 저 캐나다 서부 지역, 그다음에 유럽 지역, 러시아 지역에 엄청난 지금 폭염이 오고 있는데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장마가 늦어지는 것, 또 작년에 장마가 굉장히 길었던 것, 이런 것들이 상층 지역의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결국 지구온난화를 위해서 기온이 상승하다 보니까 북극의 빙하가 많이 녹게 되고 북극권 기온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제트기류가 약해진 제트기류는 남쪽으로 길게 벤처럼 사행을 하고 이런 현상들 때문에 다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폭염 현상들 올해 지금 당장 6월에 이런 세계적으로 폭염 현상이 일어나는 것, 우리나라가 장마가 늦게 일어난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사행하기 때문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밑으로 강하게 북쪽에 있는 고기가 밀고 올라오는 쪽은 폭염이 나타나고 북쪽에 있는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는 쪽은 장마가 늦어지거나 혹은 장마가 길어지거나 혹은 알겠습니다. 추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일단 장마가 이 찬 공기다가 밀려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마무리 일단 장마가 부탁드립니다. 끝난 이후에는 올해는 좀 폭염이 있을 거로 보고요. 평년보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K웨더 방기성 예보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성환의 시사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충청남도와 전라도